자, 안녕하세요. 송도당구 아카데미 송도훈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에서 당구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다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에서는 당구의 기본 원리와 실전 배치에 관한 어떤 당구의 정석적인 내용들을 레슨 형식으로 알려드리는 채널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새로 만든 당구 스튜디오에서는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 저희 회원들하고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즐거운 얘기들과 재밌는 이야기들로 채널을 만들어갈 생각이니까 자, 저희 당구 스튜디오도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기준거리입니다. 자, 이 기준거리는 우리가 스트로크와 당점, 임팩트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기억하고 계시는지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면요. 자,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구는 밀릴까요? 자, 흔히들 이렇게 물어보면 밀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자,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멀어지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 회전이나 당점, 어떤 스트로크에 대한 힘의 전달을 시킨 것이 거리가 멀어지면 자, 전달된 힘의 강도가 빠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자, 밀리지는 않았는데 회전이 빠졌다면 전달된 임팩트의 강도는 남아 있었는데 전달된 회전력이 빠진 것이고, 자, 회전은 살아있는데 밀렸다면 회전은 빠지지 않았는데 전달된 임팩트의 강도가 빠진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100% 이해를 지금 못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자, 이것 때문에 당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우선 기준거리부터 살펴보시죠. 당점 찾기에서도 살펴보셨고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구와 일적구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구에 전달시킨 힘이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의 기준이 바로 2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점 찾기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본인이 생각하는 힘의 강도를 정해 두시고 당점을 중앙에서 약간 밑으로 주신 다음에 정면을 치면요, 지금처럼 스탑볼이 돼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2칸에 놓고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스피드의 강도와 스트로크로 힘의 전달을 했는데 방금 전보다 당점을 조금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방금 전 당점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뒤로 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끌린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밀린다와 끌린다. 자, 이렇게 밀린다와 밀리지 않는다는요,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랑은 좀 다른 의미죠, 그죠? 자, 밀어치기는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는 거리에 기준 당점보다 조금 올려놓으면 밀어치기가 가능한 것이고요. 자, 끌어치기는 기준 거리의 기준 당점보다 더 당점을 내리면 끌어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기준 거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임팩트 편에 살펴봤던 기준 거리와 내 당점 찾기 영상을 잠깐 참고 자료로 보고 다시 오실게요. 내 기준 당점 찾기에서 오늘 아셔야 할 핵심은 밀리지도 끌리지도 않는 당점과 큐의 각도, 그리고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에 따른 공의 구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기준 당점 찾기를 해볼 텐데요. 스스로의 기준 당점을 찾아 분리스트로크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직접 연습해 보셔서 자신만의 기준 당점을 찾아보시고 그 기준 당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내 기준 당점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원리는 공의 구름의 원리입니다. 스트로크를 하여 공을 타격하면 멈춰있던 공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트로크와 스피드 그리고 당점에 따라 공의 구름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구름의 원리에 따라 구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의 구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각자 꼭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의 구름은 일반적인 스피드와 스트로크로 쳤다는 가정하에 당점을 중간 이하로 내릴 때 1족구와 내공의 거리가 두세 칸 사이에서 구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공이 앞으로도 뒤로도 구르지 않는 시점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구르지 않는 상태로 내공과 1족구를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분리스트로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기준 당점을 찾으실 때는 첫 번째, 내공과 1족구를 테이블 포인트 기준 2칸 거리에 두시고 두 번째는 두께를 정중앙에 겨냥하세요. 세 번째는 누구의 스트로크나 스피드도 따라하지 마시고 내 평소 스타일대로 임팩트를 주고 분리각을 만들 때 스피드로 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스트로크는 앞선 임팩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백스윙을 끝까지 쓰시고 리듬은 딱딱하게 하면서 백스윙에서 힘점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칠 때는 임팩트 때 가볍게 끊어친다, 멈춘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큐의 각도를 수평으로 잡지 마세요. 큐 뒤를 약간 세워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다운샷이죠. 여러분 수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임팩트 시에 약간의 팔로우만 생겨도 하단의 당점력이 살면서 내공은 분리가 아니라 끌리는 구질로 바뀌게 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 당점을 찾기 전에 처음 쳐보실 때는 당점을 공의 센터, 즉 중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레슨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점수에 상관없이 이 중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를 잡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중간이 옆에서 보면 실제로는 중상단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화면과 같이 중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잡고 정확한 중간을 겨냥해 보면 위에서 바라보면 조금 중하단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기준 당점을 찾아볼 텐데요. 우선 당점을 중간에 놓고 당점을 중간에 두시고 두께는 정중앙을 겨냥한 후 평소에 임팩트를 줄 때 스피드와 딱딱한 리듬으로 이렇게 예비 스트로크를 한 후에 임팩트 시 가속 리듬을 쓰지 마시고 멈춘다, 가볍게 끊어친다로 쳐보면 내공은 어떻게 되나요? 6가지의 방법과 내공이 앞으로도 뒤로도 구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조합이 된다면 공은 완벽하게 멈추게 됩니다. 만약 이 6가지를 지키면서 쳤는데 공이 앞으로 굴러간다면
앞으로 그럴 때 부딪히게 된 거고, 멈출 때까지 당점을 반 칸씩 내리면서 접으시면 멈추는 기준 당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중간 당점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6가지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찾으신 기준 당점으로 쳤는데 뒤로 온다면 본인에게는 중간도 뒤로 구를 때 부딪히는 낮은 당점이니까 멈출 때까지 반 칸씩 올리면서 멈춰지는 당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과 원리를 이용한 타법이 4구뿐만 아니라 3구에서도 스탑볼 또는 죽여치기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자, 저희는 이 당점을 이용하여 구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리각을 만드는 데 기준 당점으로 정해놓고 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절반 또는 두툼한 두께를 쓰고 하단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끌어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연습하신 당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각을 만드셔야 합니다. 분리를 처음 연습하실 때는 기준을 잘 잡아놓고 두께의 변화에 따른 당점과 임팩트의 변화를 주면서 이것이 끌리는 모양인지 분리인지를 살펴보시고 구질이 달라지는 어떤 경계선을 찾는 것이 공을 아는가 잘 모르는가 그 사이즈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리와 끌어치기는 다릅니다. 분리는 임팩트로 일적구에 전진력과 스피드를 뺏기고 그냥 변화 없이 분리각만 생기는 것을 말하고, 끌어치기는 하단의 당점을 살리는 팔로우를 하여 입사각의 변화를 만들며 스피드를 많이 뺏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분리는 큐 뒤를 약간 세워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분리와 끌어치기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하신다면 아주 두꺼운 두께로 먼저 기준부터 잡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나만의 기준 당점과 분리와 끌어치기의 차이점도 이해하셨으면 분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두시고 두께만 8분의 7 이상의 두께를 써서 쳐보시면 분리각은 항상 90도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족구의 거리가 달라지면 당점과 임팩트의 양을 조절하여 항상 90도를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리각을 만들어야 하는 모든 배치에서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할 것은 얼마나 끌어쳐야 되는가 또는 각도를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득점을 위한 원쿠션의 지점이 90도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칠 때는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에 따른 당점을 조절하여 기준을 잡아놓은 분리 스트로크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옆돌리기 배치가 있는데 이적구의 위치가 5.5 20선에 있기 때문에 5.5로 원쿠션을 찾아보면 45에 25, 47에 27, 48에 28, 28 정도가 원쿠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8 지점이 각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대충 90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두 칸이기 때문에 90도까지만 가면 득점이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거리가 지금 적당히 두 칸이기 때문에 당점의 위치는 본인이 찾으셨던 그 기준 당점으로 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는 백스윙을 끝까지 하시고 힘점을 뒤에 주시면서 딱딱한 리듬으로 임팩트에서 가볍게 멈춘다. 혹시라도 앞선 설명처럼 상황에 따라 90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 6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90도에 맞게 본인의 당점의 위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구가 끌리는 모양이 되지 않는 것과 빠르게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90도는 되는데 분리의 구질이 아니라면 당점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6가지를 체크하시고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1족구의 분리각을 보시면 두께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기준이 잡히셨다면 이제 내공과 1족구의 거리라는 조건을 변경할 텐데요. 먼저 내공과 1족구의 기준거리인 2칸의 거리보다 멀어지면 내 기준 당점을 두고 쳤을 때 공의 구름이 1족구에 도달하기 전에 앞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내공의 분리각이 작아지거나 분리가 된 후에 벌어지다가 전진력이 살아나는 현상, 즉 밀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점을 반칸씩 내리거나 임팩트 양을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또한 2칸의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내 기준 당점을 두고 쳤을 때 공의 구름이 1족구에 도달할 때까지 뒤로 구르고 있는 상태이거나 임팩트의 양이 기준 거리보다 많을 때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분리각이 좀 더 커지거나 끌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임팩트 양을 줄이거나 당점을 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었죠? 밀리지도 끌리지도 않는 당점과 큐의 각도, 그리고 내공과 1족구의 거리에 따른 공의 구름의 변화라고 했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내 기준 당점을 찾아봤습니다. 자, 영상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러한 기준거리와 내 당점을 이용해서요. 거리에 따라 당점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각을 만드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거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이 2칸의 기준거리보다 수구와 1족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 같은 두께, 같은 스트로크의 힘으로 쳤을 때 스피드가 기준거리보다 좀 더 빠를 때 부딪히기 때문에 분리각의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고요. 자, 반대로 1족구와 수구의 거리가 멀어지면, 자, 같은 두께, 같은 스트로크의 힘으로 쳤을 때 일반적인 기준거리보다 벗어났기 때문에 수구에 전달된 힘의 양이 조금 빠질 때 부딪히니까 분리각의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분리각의 크기가 좀 작아지게 되는 것은 밀린다와는 좀 별개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